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영양소 땡땡이 부족하면 비만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영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독과 좋아요 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양소 땡땡이 무엇일까요? 바로 칼슘입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비만이 찾아온다고 이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인의 칼슘 섭취량의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한국인은 칼슘 섭취량이 68.7%라고 보건복지부 통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 성인 기준으로 칼슘 권장 섭취량은 하루에 700에서 800mg입니다. 그리고 한창 자라나야 하는 시기인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 같은 경우는 남자의 기준으로 700에서 1000mg이 필요하고 여자의 경우 700에서 900mg이 필요합니다. 즉 한국 성인 기준보다 조금 더 많은 이 칼슘이 필요하게 되는 건데요. 임신부와 수의부 또한 더 많은 영양소가 필요하게 됩니다. 칼슘이 1000mg 이상 필요하게 되고 당연히 골다공증 환자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칼슘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하루에 필요한 칼슘을 제대로 섭취하고 계실까요? 자, 칼슘 같은 경우는 음식 등의 영양소 섭취를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올 수가 있는데요. 이 칼슘은 특히 영양소 중에서 흡수가 굉장히 어려운 영양소입니다. 특히 음식물의 경우에는 칼슘이 우리 몸에 들어올 때 25%만 몸 안에 흡수가 될 수가 있게 되고요. 즉, 3분의 4가 모두 몸 바깥으로 배출된다는 말입니다. 특히 저희 한국인의 같은 경우는 이 식습관 자체가 칼슘 흡수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은 짠 음식을 생각보다 많이 섭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특히 인스턴트 식품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섭취를 하고 있는데 나트륨 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나트륨이 이 칼슘 섭취를 방해하게 되고 칼슘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바깥으로 계속적으로 배출시키는 그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저희가 단짠단짠이라고 해서 단 음식도 요즘에 굉장히 많이 먹게 되는데요. 단 음식 또한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요인이 되게 됩니다. 이 당분이 칼슘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 자체를 억제시키기 때문에 한국인의 식습관 단짠단짠과 같은 단짠단짠과 같은 식습관이 칼슘을 제대로 어, 섭취할 수 없게끔 하는 이제 그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2016년부터 2020년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를 보게 되면요. 2016년도에는 85만 명이, 2019년도에는 100만 명이 넘는 골다공증 환자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의 5천만 인구 중에 50분의 1이 골다공증 환자라고 하는데요.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한국인의 식습관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런 통계가 아마 계속적으로 증가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한 한국은 이제 굉장히 빠르게 이 고령화 상태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따라서 이 고대공증 환자가 더욱더 굉장히 가파르게 이 숫자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칼슘이 우리 한국인에게 굉장히 부족한데, 칼슘이 우리 몸에 굉장히 여러 가지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칼슘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칼슘은 우리 몸에서 뼈와 치아를 구성하고 튼튼하게 해주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칼슘의 99%는 뼈와 치아를 이제 구성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 1%는 혈액과 체액, 그리고 근육 등에 이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칼슘의 기능은 심장 박동, 혈관과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참고로 이제 고혈압 환자분들이 드시는 이제 약제 중에 약물 종류 중에 네, 칼슘 차단제란 정상인의 경우 근 수축을 할 때 칼슘 채널이 열려지면서 이때 칼슘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고혈압 환자 같은 경우는 이 칼슘 채널이 무분별하게 굉장히 많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슘이 들어오게 되는 것 자체를 막아주는 기전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칼슘 채널 차단제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신경자극 전달에도 관여를 하는 게 바로 이 칼슘입니다. 그래서 신경세포가 다음 신경세포로 신경 전달 물질을 보내기 위해서는 자극이 필요한데 이때
칼슘이 있어야만 이 물질들을 바로 다음 신경세포로 보낼 수 있는데 용이하게 할 수 있게 하게 하고요.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작은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쉽게 화를 내거나 우울해지는 등 감정 제어가 어려운데 만약에 내가 또는 주위에 어떠한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거나 또는 이렇게 우울감을 이렇게 느끼고 있다면 칼슘이 부족하지 않은지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또한 감정 조절과 더불어서 뇌 기능에도 관여하는 게 바로 칼슘입니다. 그래서 뇌 세포 성장과 유지에도 필요한 게 칼슘이고요.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기억력과 인지력, 저하 기능이 올 수가 있게 되고 특히 요즘 들어서 이제 젊은 사람들도 쉽게 깜빡깜빡을 하는 이런 건망증 증세를 보이게 되는데 혹시 이런 젊은 사람들 또는 내가 어, 이런 건망증 증세가 있다면 칼슘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칼슘이 부족하면은 비만이 될 확률이 증가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칼슘은 체중 관련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지방이 우리 몸속에 흡수되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또한 지방 대사를 촉진을 시킵니다. 그래서 지방 대사가 증가되면 우리 몸의 지방 축적을 예방할 수가 있는데요. 즉, 내가 칼슘이 부족하다면은 이러한 지방이 축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비만 또는 과체중 상태라면은 칼슘이 부족하지 않은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중요한 칼슘 그리고 한국인의 부족한 칼슘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칼슘만 단일적으로 먹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지 중요할까요? 자, 바로 그 답안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